기업들이라면 꼭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선언문이죠. 세계관 같은 겁니다. 물론 겉으로만 그럴싸하거나 수사적으로 화려하게만 만드는 기업들도 많지만요. 보통 미션 스테이트먼트에는 창업주의 철학이나 기업 구성원의 공통된 의식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야기할 기업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신선한 가치, 건강한 습관인데요. 별로 특별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 기업도 사실 이 세계관의 진심이거든요. 바로 한국야쿠르트, 지금은 HY로 사명을 바꾼 그곳입니다. 이 기업 벌써 55년이나 됐더라고요. 제품 라인업을 한번 쭉 보니까 유산균이니 프로바이오틱스니 요즘엔 샐러드도 팝니다. 야쿠르트로 가장 유명한 만큼 지금도 발효유 시장에서 40%가 넘는 점유율을 지키고 있죠. 세계에 이런 영업 조직이 또 있을까 싶은 프레시 매니저 보유사기도 합니다. 외신에서도 신기하게 본 건지 이분들을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유산균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야쿠르트를 전파한 분들이자 HY에서 출시했던 온갖 독특한 건강 관련 음료들을 다 팔아치워버리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선 오늘 소개할 이 제품도 대표적입니다. 하루야채. 사실 야채를 챙겨 먹는 게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요. 제품을 파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식탁에서 야채가 스물스물 빠질 때 일일 야채 권장 섭취량이란 걸 음료에 결합해서 마케팅했고 이게 대박이 난 케이스였죠. 지금도 야채 주스 판매량에선 1위를 지키고 있는 제품이고요. 하루야채가 나온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HY의 하루야채, 또 한국인만의 독특한 야채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야채는 대체 얼마나 먹어야 할까입니다. 아시다시피 HY는 1969년 국내 최초로 유산균 음료를 도입하면서 초대박을 친 곳입니다. 2000년대에는 윌이나 쿠퍼스 같은 유제품 기반의 상품들도 시장에 안착시키면서 안정궤도에 올랐죠. 자, 슬슬 새로운 상품을 발굴할 때가 됐는데 이때 HY 눈에 걸렸던 게 바로 야채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80년대 이후부터 야채 섭취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채는 잠깐 먹는다고 될 게 아니죠. 꾸준히 적정량을 먹어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HY가 주목했던 게 바로 일일 야채 권장 섭취량입니다. 하루에 이 정도 이상의 야채는 먹읍시다 라는 기준을 만들고 야채 350g을 마시기 편한 주스의 형태로 만들었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야채를 많이 먹긴 합니다. 세계 1위 수준이거든요. 바로 김치 때문이죠. 반찬으로 늘 김치를 먹고 대부분의 식당에서 김치를 내놓고 있으니 높은 섭취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권장량만큼 먹느냐로 보면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하루 권장 과일과 야채 섭취량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WHO 기준으로는 400g인데요. 우리나라는 500g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높은 편이죠. 이렇게 기준이 다른 이유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김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100g 정도의 김치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야채를 그만큼 더 많이 먹어서 나트륨과 칼륨 비율을 조절해야 합니다. 김치 때문에 야채 소비 세계 1위에 올랐지만은 김치 때문에 다른 야채들을 더 골고루 먹어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2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22.7%의 사람만이 권장 섭취량 정도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이야 이렇게 그램수로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요. 과거엔 그냥 막연히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한다 이런 인식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하루 야채가 등장한 거고요. 사실 야채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야채를 먹어야 한다는 건 다 알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손이 많이 가는 것에 비해서 맛이 있는 것도 아니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미쳐버린 물가의 영향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하의 과일과 야채를 먹는 성인들, 그러니까 김치 정도만 먹거나 김치도 먹지 않는 성인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가장 많은 사람이 답한 게 먹기가 번거로워서였습니다. 귀찮으니까 안 먹는다는 건데요. 실제로 봐도 그럴 것 같긴 한 게 하루 야채 한 병에 들어갔다는 야채 350g을 기준으로 하면요. 오이나 당근 3, 4개 정도를 먹어야 하고 깻잎으로 치면은 350장입니다. 이걸 그냥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선 첫째 귀찮고 둘째 은근히 먹기가 힘듭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먹기 편하게 만들면 먹을 의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가장 먹기 편한 방식은 갈아서 먹든 짠해서 먹든 마시는 겁니다. 국내선 처음으로 출시한 냉장 형태의 야채 주스. 반응은 어땠을까요? 출시 첫 달에만 30억 원어치를 팔아버립니다. 야채 섭취를 주스로 해결할 수 있게 했다는 점, 또 100% 유기농 야채를 사용했다는 점도 크게 어필이 됐죠. 이게 꽤 스테디하게 팔리다 보니까 지금은 해외 유기농 농가들과도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원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또 향료나 색소, 산도 조절제, 안정제, 증점제, 보존료 같은 걸 넣지 않고 제품 포장재도 테트라팩즈라는 친환경 제품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하루 야채가 어떤 제품을
제품을 팔고 싶어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물론 야채를 편하게 마실 수 있게 한 것도 좋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루 야채가 진짜 빛을 발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파이토케미컬이라 부르는 요소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야채는 각기 다른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붉은색, 당근은 주황색, 비트는 보라색. 뭐 이렇게 색을 내는 물질은요, 색만 내는 게 아니라 영양소로도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과 주황색 계열의 색을 내는 건 베타카로틴,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건 라이코펜, 녹색을 내는 건 클로로필, 보라색과 검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등등 다양한 성분들이 있죠. 이런 파이토케미컬들을 생각하면 다양한 컬러의 야채들을 고루고루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보기에만 좋은 색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야채는 대부분 흰색입니다. 배추, 그러니까 김치죠. 또 무, 마늘, 양파 이런 걸 주로 먹거든요. 결국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색의 야채를 먹어줘야 하는데요. 한두 종류를 챙겨 먹는 것도 귀찮은데 색깔까지 신경 쓰려면 갑자기 전투력이 확 사라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과채 주스가 이럴 때 편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하루 야채도 제품 소구 방향을 여기에 맞춰서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야채 섭취량을 강조했지만 이후로는 하루 야채를 통해서 다양한 야채들을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거든요. 2016년엔 14가지 유기농 야채가 들어간 점을 강조했고 2018년에는 21가지, 올해는 30가지 야채로 어필합니다. 그리고 아예 이 파이토케미컬을 강조한 제품들도 출시했죠.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이 들어간 오리지널, 보라색에 안토시아닌이 들어간 퍼플, 노란색과 주황색에 베타카로틴이 들어간 옐로우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능에 맞게 라인업을 다각도로 펼치는 것도 하루 야채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합니다. HY에서도 오랜 시간 잘 팔렸고 어느 정도 팬덤이 있는 제품인데요. 또 하루 야채 판매량에서 이분들의 공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프레시 매니저들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당해낼 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야말로 최강의 영업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유산균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야쿠르트를 팔았던 분들이니까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균이라고 하면 해로운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균을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이런 반응들이 많았죠. 심지어 당신들이 판 세균을 마셨더니 배가 아프다면서 병원비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런 거부감과 낯선 인식을 뒤집어 놓은 게 바로 프레시 매니저들입니다. 균도 팔았는데 하루 야채 영업은 사실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분들이 보통 대면 영업을 하잖아요. 여기도 맥락이 있습니다. 야쿠르트는 특성상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냉장고는 진짜 부자들이나 가지고 있는 사치품이었죠. 그러니 야쿠르트는 애초에 진입 장벽이 높은 제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프레시 매니저들이 아이스박스에 야쿠르트를 넣고 다니면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배달을 했고, 이런 영업 방식 덕분에 HY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됐어요. 하루 야채도 마찬가지죠. 하루 야채는 보존료가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고 온도에 민감합니다. 예전에는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서 배달했는데요. 지금은 아예 24시간 가동되는 냉장 카트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이런 프레시 매니저들이 전국에 10,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매일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니까 판매량도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해가 갈수록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한 식단 챙겨 먹는 것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없죠.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지만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니까요. 하루 야채는 이 빈틈을 노리고 보완해주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물론 생과일, 생야채를 먹는 게 몸에 더 좋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과채 주스에 기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잘 팔리는 상품에는 시대적 맥락과 흐름이 녹아 있습니다. 무언가 꾸준하게 팔렸다는 것은 그 수요가 꾸준했기 때문이겠죠. 하루 야채도 그런 제품이 아닐까 하는데요. 20년 동안 동일한 가치를 꾸준하게 어필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혹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먹기 힘들어하는 야채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케이리오 너무 쓰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